안녕하세요. 센세말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웹 NMR 프로젝트 35번째입니다. 전번 영상에 이어서 암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려고요. 알두이노에 대해서. 알두이노 레지스타 메모리라고 그랬죠. 레지스타에 써가지고 좀 더 빨리 하는 거, 그걸 좀 하고요. 실무적으로는 AVR 그 양에 따라서 이제 암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암까지 할 수 있으면 다음에 이제 콜텍스 M 시리즈의 고르기를 좀 어떻게 골라야 되나, 우리가 마치 자동차 살 때 그 사양 따지듯이. 그래서 알두이노 뭐 세 번째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고르기란 말이 제 사실 때문에 좀 빠져있네요. 요 칩을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조금 빨리 해보자, 로우 레벨로 가서 그 얘기니까 그 데이터 시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죠. 프린트에너만 1400여 페이지 되니까 굉장히 좀 양이 많죠. 그래서 사전처럼 필요할 때 찾아 쓰는 거다, 찾아보는 거다 그랬지만, 바로 전에 한 가지는 좀 알고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포함해서 좀 언제나 요게 좀 조금 크게 해서 처음에 한 2페이지 정도는 좀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 맨 앞에 다들 권하는 얘기고, 이 경우에는 이제 바로 다음에 이제 목차가 나오니까, 목차가 좀 양이 많네요. 목차 쭉 지나면 이제 구조를 설명하겠죠. 이런 식으로 패키지 설명이 있네. 요 경우는 패키지 설명이 있고, 다음에 말하자면 이제 코어 부분 설명이 나오는데, 요건 좀 더 범위가 크고, 그리고 요 부분 CPU 부분이 좀 보고 싶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겠죠. 네, 다음에 나오네.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조금 많이 넘어갔지만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한 얘기가, 여기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보면은 좀 많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뭔가 해서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의 메모리하고 따로 있다. 따로 있으니까 그 메모리 지도를 그릴 때, 메모리 맵 그릴 때 그 맵이 좀 납득이 안 가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거 별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걸 하버드 아키텍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는 좀 알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말하자면 일반적인 것들, 요거는 잠시 좀 건너뛰고, 지금 필요한 게 이제 디지털 변환하는 거니까 그쪽으로 좀 갔다가 얘네들은 좀 시간 되는 대로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PC하고 연결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좀 보면은, 여기도 뭐 조그만 게 있지만은 뭐 요거 하자는 거잖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제 첫 번째 버전 1이라고 그럴까? 이제 좀 우스갯말로 뭐 초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딩 버전, 초등학생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 A 시리즈에 해당하는 요 라스베리도 잠시 제껴놓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웹 서비스 쪽에 이제 그 웹 페이지를 요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한 반쯤 했잖아요. 그것도 따로 이제 좀 모아놓을게요. 따로 모아놓고, 그 다음 작업 가기 전에 요
듀에로 우리가 넘어왔죠. 듀에 보드로. 뭐 ADC 때문에 그런데 듀에 보드로 넘어가서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라스베리를 잠시 좀 치워놓고 자기 혼자서도 NMR을 수행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 아키텍처가. 그래서 그쪽 관점에서 이제 요 우노 쪽 328P라고 돼 있죠. 그 데이터 시트가 양이 많지만 뭐 하버드 아키텍처라는 것만 좀 주의하고 들어가면 이거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요 M3가 들어가 있는 요 뒤에 보드 여기까지가 이제 알두이노 측에서는 이제 준비가 현재 돼 있는 거니까 그걸 갖고는 이제 혼자서 할 수 있게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 좀 빼놓고 할 수 있게 없어도 되게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 요 버전을 먼저 빨리 가기 위해서 예전에 뭐 라이브를 리슨 못했고 다 했지만은 좀 로우 레벨 그렇지만 알두이노의 API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 그 정도 범위로 좀 진행을 해보죠. 지금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초딩 버전, 뭐 버전 1이죠. 조금 점잖게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 알두이노만 갖고 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잠깐 동안 라스베리는 좀 제껴놓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요 프로브 쪽에 이게 초딩 버전인데 프로브 그러면 또 이게 그게 뭔 소리냐 또 이래 되니까 요거는 센서로 부르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요 센서 부분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알두이노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영어권이 아니라는 그 영어의 문제 아직 안고 있고요. 아직 아이디어가 없어요. 거기를 어떻게 쉽게 해야 하는 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요 빨간 부분들. 이건 이제 아날로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는 사실 초등학생이 접하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하나의 고민으로 남아 있는데 요 초딩 버전을 굉장히 그 강조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어린애들이 굉장히 창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이 상상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게 답일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른은 그냥 원래 방식에 빠져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못 내는데 아이들은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야 쉬운 예가 이제 아인슈타인 경우에 그 삼촌한테 맨날 물어보면은 어릴 때 그 삼촌이 이제 이건 이렇고 저런 건데 삼촌은 그 네가 얘기하는 걸 이해를 못 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아날로그 쪽이 조금 좀 숙제가 남아 있죠.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알아듣게 얘기하나 하는 거.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아날로그 쪽 방금 전에 그 빨간 부분 그것들을 조금 나눠보면 이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로 하고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정신이 사나우니까 지금 요 데이터 시트를 보고서 두꺼운 거 요걸 보고 그 로우 레벨로 가자는 게 이제 요번에 주안점이니까 하나 정도 앞으로 가는 거 정도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걸 켜볼게요. 요 아두이노도 요거 설치하고 오르는 거는 생략했죠. 그냥 클릭하면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 프로그램이 우리 PC에 깔리고 이렇게 우리가 API, 알두이노 API를 쓸 수 있게 고장되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C 언어 이런 것도 적어도 1시간은 좀 투자를 하자 그렇게 얘기가 지금 했었고요. 요거를 사용해서 하는데 요번에는 여기서 제공한 것 중에 좀 로우 레벨로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를 좀 봐야 되는 거 좀 두껍긴 하지만 아까 얘기한 하버드 아키텍처가
메모리가 프로그램 코드하고 데이터하고 따로 돼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데 요 아날로그 쪽이 좀 약간 문제가 되니까 그 아날로그 쪽도 일단 우리 눈도장을 좀 찍고 가죠. 요 그립을 조금만 크게 할게요. 조금 많이는 말고. 전번에 이제 요 RF 스위치까지 얘기를 했는데 현재 우리가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하려는 건 요거죠. 우노라는 거. 그 다음에 현재 뒤에까지 그 알두이노 API로 ADC 다 해봤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로우 레벨로 가자. 요게 아니고 요거네요. 요거. 메가하고 이제 생긴 게 비슷해가지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송신을 하려면 좀 파워가 있어야 되니까 증폭기, 앰플리파이어가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거 아직 그 칩도 안 파워 칩을 안 껴놨지만 요런 형태, 요 정도 출력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자석 쪽을 현재 있는 거에 한 반 사이즈로 좀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시료 사이즈가 나오고 거기 들어갈 필요한 파워가 나오죠. 그 필요한 파워를 이제 양자역학으로 복잡하게 계산한 게 있는데 그것조차 결론조차 이번에는 넣지 않고 다음번에는 넣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런 형태의 거를 좀 한번 써야 되는구나, 송신할 때 증폭하기 위해서 앰플리피케이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앰플리파이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조금 해야 돼요. 그거 얘기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그냥 눈도장 찍는 거 정도만 하고 그걸 앞으로 가죠. 이 프로그램이 가끔 잠겨요. 지금 이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자 양이 좀 많지만 그 얘기를 이제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요 알두이노 API 쓰는 게 접근하기 쉽고 그런데 좀 예를 들어 일반 IoT 이런 거보다 우리가 좀 빠르다, 그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로우 레벨로 가서 그 데이터 시트를 쓰자,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거 본론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좀 얘기를 좀 더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버전 1, 우스개로 이제 초딩 버전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아직은 이제 영어 문제는 잠깐 빼고요. 또 아날로그 회로를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 두 개 잠시만 지켜놓고 여기 빨갛게 표시한 것들, 아날로그 부분, 아날로그 부분을 초딩 버전에서는 이제 스위치를 켰다 껐다 하듯이, 물론 고주파니까 고주파 스위치겠죠. 그렇게 쉬운 방식을 택해서 하자. 정밀도에 약간의 문제는 지금 예상이 돼요. 아주 작은 문제. 그러니까 나노세크 수준에서 좀 메이커가 얘기하는 건 조금 더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원하는 이제 펄스 프로그래머를 쓰는 거죠. 사실은 이게 데이터 시트로 이제 다시 조금 아까 보던 거, 그 부분을 보면 이제 아주 간단한 것들, 그냥 디지털을 1하고 0 쓰는 거, 또는 디지털을 1하고 0 내놓는 거, 그 정도.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교를 부린 이런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넘어가는 대목이죠, 거기가.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 로우 레벨로 가서 데이터 시트를 써서 적어도 이제 100만 분의 1초 이하로 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빠른 현상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대상은 지금 빠르기 때문에 좀 귀찮은 걸로 넘어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 API 그대로 다 쓰는데 특히 빨라야 되는 부분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원하는 이제 펄스를 만들 때 아까 그 고주파 스위치 쓰는 것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그냥 단순히 켰다 껐다 이게 아니고 좀 오래 켰다가 오래 껐다 그 쉬는 것도 이제 오래 쉬었다 잠깐 쉬었다 또 다른 종류의 펄스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사실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를 이제 예제로 해보기 위해서 뭘 쓰고 하는 거 한번 해봤잖아요. 그거 바로 그거죠. 그걸 이제 이 데이터 시트를 써가지고 여기서 이제 몇 번 얘기하는 거 여기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니까 요 AVR 칩이 그 메모리가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데이터 메모리가 따로 있다. 그것만 주의하면은 나머지 그렇게 큰 장벽은 없을 거예요. 그야말로 사전 찾듯이 필요한 걸 찾아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펄스 프로그램 쓰는 거 여기 이제 말하자면은 그 이제 화학 분석할 때 글로 가면서 이제 좀 시간을 줄이려고 펄스를 쓰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펄스 쓰는 거 자체는 그걸 그래 되나 하는 문제는 좀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얘기고 분량이 많아서 어떤 사람이 일생을 바쳐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뭐 그렇게 해서 뭐 노벨상도 받고 그랬지만은 뭐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결과만 써도 된다로 해서 쓰죠. 그렇게 올라오고 그 데이터 시트 쓰는 쪽으로 근데 이제 그 요런 부분들이 이제 초등학생이 알아들으려면은 우리가 상상 못하는 능력들이 그들한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애기들이 엄마는 많이 보면서 옹알옹알 대다가 우리나라 말 배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인간만이 갖고 있는 아주 그 좀 어려운 그 능력들 그런 게 이제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어른이 되면 그게 퇴화해버리고 없어진대요. 근데 애기한테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초등학생 정도 유치원이면 더 좋고 그런 능력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건드리면 걔네들이 우리는 상상 못하는데 다 알아듣는 거예요. 옹알이 하면서 말 배우듯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단초를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좀 어렵게 되는 거 현재 사용하는 어렵게 되는 건 이제 어른들이 도와줘야죠.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그 능력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든요. 우리가 상상 못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던 거는 요 TV 섹션인데 요 키는 깜빡했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실무적인 거 그래서 랩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하죠.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모두 얘기한 것처럼 알두이노를 이제 포트 레지스터를 써가지고 즉 로우 레벨로 가서 좀 더 빨리 속도가 빨리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실무적인 거는 이제 AVR 칩하고 ARM 칩하고 둘 다 하려고 그랬는데 좀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이 ADC로 확 건너뛴 것도 양이 많은데 두 개를 하는 게 좀 무리고 다음에 이제 그 ARM 칩은 원래 이제 그 ARM 콜텍스의 M 시리즈에서 고르는 걸 좀 얘기하려고 그랬으니까 고르는 거 얘기한 다음에 이제 실무를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요. 일전에 했던 요 포트 레지스터 요 말이 붙어서 다니죠. 두 개가. 그래서 요 포트는 이제 말하자면 하드웨어 쪽이고 요 레지스터는 메모리니까 이제 그 소프트웨어 쪽이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요 말이. 그래서 붙여서 검색을 해야 일로 빨리 올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하면 좀 찾기가 어렵고. 근데 이제 그때도 요 B가 뭔지 C가 뭔지 D가 뭔지 데이터 시트를 보고 하면은 로우 레벨로 갈 수 있다 그랬지만은 뭔지 모르니까 일전에도 그걸 이제 그림으로 요 칩에 그림으로 설명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이 칩들의 이제 하드웨어, 즉 핀이죠. 우리가 접근하는 거는 그 핀들이 이렇게 포트라는 걸로 B, C, D 이렇게 나눠 있네요. 그래서 이쪽은 D고, 이쪽은 E고, 뭐 이쪽은 C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오늘 할 거 아날로그 쪽은 이제 포트 C네요. C니까 이쪽 포트 C. 그래서 이쪽 핀들을 써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오늘 이제 다시 이제 데이터 시트를 보면은 늘 얘기하는 대로 맨 앞에 한 서론적인 한두 페이지 그거는 좀 자세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전부 목차인데 이제 이것도 한 660여 페이지 되니까 목차만 해도 이제 한참 되죠. 그래서 쭉쭉 목차를 뭐 어떤 게 있나 받으면 좋은데, 사실 처음 볼 때는 이게 뭔지도 모르죠. 이 내용이 있어봐야. 하여튼 가능한 한 좀 보려고 하면서 좀 내려가 보면은 패키지 얘기가 뭐 한두 페이지 나오고, 곧장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넘어가죠. 즉 하드웨어 얘기가. 그래서 이 블락 다이어그램, 이 뜻은 이제 하드웨어의 그 블락들이 부분들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 그걸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 이제 두뇌에 해당하고 CPU 밑에 보면 이 폴트 D, B, C 해가지고 여기 이제 방금 봤던 거기에 해당이 되죠. 이 그림이 치워야 되겠네요. 포트 D, B, C 여기 이제 블락 다이어그램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어봐야 되는 한두 페이지 서론, 다음에 목차, 그리고 나서 곧장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요쪽은 하드웨어인데 지금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뭐 타이머 카운트라든지 또 우리 PC하고 연결되는 부분 등등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이제 해보겠지만은 요거를 다 거쳐가지고 ADC를 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목표가 ADC니까. 그래서 조금은 좀 무대뽀로 ADC로 가기 위해서 요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는 걸 좀 해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조금 요 CPU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아키텍처를 바로 밑에 설명하는 걸 방금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거대로 요 두뇌에 해당하는 ALU, CPU에서도 또 핵심이죠. 요 더하고 빼고 하는 요 유니트의 메모리, 해당되는 메모리가 요 프로그램 메모리하고 요 데이터 메모리가 따로 있다. 요거를 굉장히 유념해야 돼요. 지금 실물을 좀 많이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 외에 뭐 폰 노임만 아키텍처나 또는 뭐 우리 PC에 쓰는 시스크, 또 여기서 쓰는 리스크, 이런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는 좀 다음번에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건 당장 그 절실한 건 아니니까. 요 데이터 시트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목표가 그 툭툭 건너뛰어 가지고 ADC 디지털 변환을 빨리 하려고 이제 로우 레벨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지금 쓰려고 하는 거니까 조금은 좀 무대뽀로 좀 찾아보도록 하죠. 찾아보면 이런 검색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좀 빠르다, faster ADC의 예제, 뭐 그런 거 없을까? 요것만 갖고는 뭔지 검색어가 잘 못 찾을 것 같아서 앞에 그냥 괜히 알두이노 이렇게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맨 앞에 fast sampling from analog input 나오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열어봤죠. 열어보면 이렇게 예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잘 됐네요. 이제 무대뽀로 시작은 했지만은 지금 이제
현재 우리가 그 C 언어나 C++ 언어 또는 여러 가지를 모른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무대뽀로 좀 찾아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초등학생도 이해하고 따라해야 된다는 게 조금 문제가 돼요. 근데 그것도 본질은 우리가 영어권이 아니라 가지고 이런 인터넷조차도 전부 영어로 돼 있다는 거, 그 문제지 사실은 다른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영어 가외 안 한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 좀 마음속에 제가 좀 넣고 자꾸 이제 머리를 좀 짜볼게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나 하는 건. 근데 요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알두이노의 API를 쓰는 거니까 이게 좀 느려요. 그래서 보면은 대략 우노 갖고 하면은 8.9 대략 8.9kHz 정도 샘플링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호가 아날로그가 들어오면은 1초에 한 8,900개 정도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갖고는 우리 NMR 현상을 보기에는 좀 느려요. 그래서 좀 빨리 가기 위해서 요 밑에 여기도 이제 스피드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빨리 하기 위해서 요 위에 API 알두이노 API 아날로그 리드라는 거를 좀 밑으로 가보자, 로우 레벨로 가보자 해서 이렇게 돼 있네요. 이걸 보면은 여기 우리가 모르는 말들이 나오네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건 알두이노 API에도 없는 거니까, 즉 알두이노 랭귀지에 없는 거니까, 알두이노 언어에. 그래서 모르는 걸 이제 좀 봐야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만약에 그 알두이노의 레퍼런스를 조금이라도 보면은 거기 있는 것 같다는 최소한도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그 대부분 이제 그 C 언어를 학교에서 조금은 배웠다, 한 학기라도. 그래서 뭐 이렇게 드럼풍어리라고 그럴까, 그런 게 조금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그건 다시 이제 자세하게 초등학생 위해서 또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돼요. 영어 문제를 비롯해서. 그래서 이제 그 알두이노 내용을 요 부분들 찾으려면 이제 찾아놓은 게 있는데, 요 레퍼런스 찾아가면은 거기 이제 요 함수나 변수나 구조체 뭐 이런 거에 요쪽에 있네요. 요 스트럭처 쪽에. 그래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원하는 요 비트에 대한 게 좀 있고, 또 지금 방금 봤던 뭐 이렇게 느낌표 엔드 뭐 이런 거 이쪽에 있네요. 이거는 이제 맞냐 틀리냐 하는 이제 불리안 오퍼레이터 이렇게 써 있고, 또 이쪽에도 좀 있네요. 그것들 뭐 컴파운드 오퍼레이터 해가지고 있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요 C++의 엘레멘트다, 이제 그런 얘기죠. 왜냐면 이제 알두이노 API가 C 언어나 C++ 언어를 갖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게 다 묶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요 부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요 예제 코드에 뭐 무대뽀로 찾아 들어간 거지만 그 부분들에 있고, 다음에 이제 요쪽이죠. 밑에 보면은 이제 요 ADCSRA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요 말도 모르는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데이터 시트에 쓰는 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ADC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아마 짐작이 뭐 무슨 스테터스 뭐 레지스터 모르겠어요. 한번 보죠. 그래서 요 데이터 시트를 가가지고 요때는 이제 그 검색어로 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봤던 거 ADCSRA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ADCSRA 10개 중에 2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그래서 이렇게 본문 중에 나오는 거는 조금 그걸 인용해서 설명할 걸 테니까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요 레지스터
좀 메모리 쪽이니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죠. 로우 레벨에. 그래서 그 데스크립션이 있고, 다음에 조금 내려가 보면은 바로 우리가 찾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럴 것 같네.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가 나오니까. 오버뷰니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여기도 이제 설명 중에 나오는 거니까 인용하는 거고, 시작은 이렇게 한다는데, 처음 볼 때는 이게 뭔지 좀, 그렇죠. 이것도 계속 이제 본문 중에 나오니까 좀 아닌 것 같고, 요 타이밍 다이어그램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무대뽀로 찾다 보니까 조금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노이스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건 보면 이제 여기 뭐, RC 해서 이제 일종의 필터 아닌가 싶어요. RC 필터. 노이즈 뭐 걸러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깨끗한 신호로 디지털 변화를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일 것이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은 요것도 우리가 찾는 게 아니죠. 제목에 이것도 지금 본문에 나오니까 아니고, 드디어 제목에 나오네요. ADC SRA. 그리고 이제 ADC Control and Status Register A. 그 중에 A다. 그럼 B, C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요 ADC Control and Status Register 줄여서 ADC SRA 이렇게 줄여놨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칩에만 쓰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딴 칩에서도 하다 보면 결국 뭐 그 비슷비슷하게 하고, 또는 이제 ARM 칩으로 넘어가도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또 더 좋게 한 거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조금만 보니까 0에서부터 7까지, 그러니까 8비트죠. 여기 비트란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8비트에다가 1이냐 0을 쓰냐에 따라서 이런 기능들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식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초기치는 전체가 전부 0이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 같고, 그래서 요 7번부터 7654310, 요 0이 첫 번째 핀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ADC 핀, 아까 포트 C였었죠. 포트 C, 그 핀에 0이나 1을 써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7번째 핀 맨 앞에 거는 요 ADC를 이네이블 한다. 그러니까 여기다 아마도 1을 쓰면은 얘가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0을 넣어놓으면 이제 안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비트 6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 핀에다가 1이나 0을 쓰면은 요 ADC 디지털 변환을 시작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세한 건 또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건너뛰어 가지고 무대 보러 왔기 때문에 조금 여기서 시간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 그리고 아주 산박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무대 보러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 밑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방아쇠를 당겨주면 한다. 트리거 이네이블이다. 이것도 1 아니면 0을 쓰는 거겠죠. 그 다음에 대해서 쭉 설명이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야말로 얘기했던 대로 사전을 찾듯이, 근데 몇 번 이렇게 무대뽀로 해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에 어떤 그 예제도 찾을 수가 있고, 또는 그거에 라이브러리나 이런 거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요 데이터 시트의 내용도 몇 번 해보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무대뽀로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찾아놓은 예제 가면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건 데이터 시트에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저 SBI가 뭔지 CBI가 뭔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또 검색어로 SBI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찾으면은 뭐 이상한 게 나오니까 그냥 알두이노 하나 붙여보죠. 그렇게 해서 찾으니까 여기 나오네요. C++네요. C++. 크게 해볼까요?
요거 여기서 설명했네요. 그래서 그거는 열어놨어요. 방금 전에. 그래도 혹시나 해서 너무 시간 걸리면 안 되니까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여기서 또 이제 그 지금 초등학생이 따라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물론 요걸 구글 번역기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그냥 초등학생을 그냥 행해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초등학생이 따라올 수 있을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어른들. 지금 일단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기 CLI니 SBI니 얘기가 나오네요. 아, 그러면 요걸 읽어보면 저게 뭔지 알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예제도 조금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요건 잠깐 아까 읽어보니까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자기는 상관없다 뭐 이래가면서 설명을 약간 했는데, 정의 내릴 때 그러니까 아마 요 알두이노에 그 셋업하기 전에 이렇게 디파인으로 해서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전에 우리 알두이노 레퍼런스에서 그 저기 스트럭처 그쪽에서 설명이 좀 나왔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이제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이나 0을 쓴 비트를 아마 왼쪽으로 옮긴다는 것 같아요. 시프트 한다, 옮긴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설명이 있으니까, 요것도 보면 우리가 찾아놓은, 무대뽀로 찾아놓은 요 예제를 이해할 수가 있겠구나.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더 쉬운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요 스케치를 켜가지고, 요 파일 쪽에 보면은 예제 있잖아요. 요 예제에 요 아날로그 쪽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할 거니까 아날로그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키면은 키고 그냥 요 컴파일 하고 업로드 하면은 그냥 쓰면 되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야 그야말로 이제 이 안에 뭐 영어가 들어있던 한국말이 들어있던, 물론 이것도 한국말로 설치하면은 한국말로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여기 뭐가 들어있던 간에 이제 결과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걸 몇 번 해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제 감이 오죠. 특히 이제 아이들은 그런 게 굉장히 빨라요. 우리보다. 그래서 뭔지 잘 몰라도 그 아기 때 뭔지 몰라도 하여튼 엄마 눈 이렇게 보면서 말 배우던 그게 남아있거든요. 걔네들한테. 우리가 말 배울 때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보다 굉장히 빨리 그걸 습득하거든요. 이게 뭔지 몰라도. 그래서 하여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 그대로 전에 했던 대로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그냥 업로드 하면은 되죠. 근데 그 결과를 그건 이제 지금 이제 그 암칩에 대한 것도 좀 다음번으로 미루고, 또 암칩에 고르는 거, 그것도 이제 물론 우리가 듀오웨버도 현재 쓰고 있지만 그거 한 다음에 또 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결론을 조금 먼저 보면은 요게 58kHz나 되네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요 위에 요거 8.9kHz 요거보다는 상당히 빠르죠. 대략 한 10kHz로 쳐도 여기는 이제 지금 거의 한 60kHz니까 한 대여섯 배 빠르잖아요. 빠르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자. 이 알두이노만 갖고 또는 거기에 다른 거 주렁주렁 매달지 않아도 요 ADC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말이 길어지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계산기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경험상 그 이제 신호가 어느 정도 빨리 나오는 거 이제 경험상 그거랑 해보니까 대략 한 30포인트 정도로 우리가 찍어낼 수 있겠어요. 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러면 한 30포인트 정도 되면은 그게 뭐라는 게 구분이 좀 되죠. 물론 좀 불편하지만 그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알두이노만 갖고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해보는 게 좀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겐세이를 넣어가지고 인터럽트 써가지고 하면은
대략 거의 한 16kHz, 17kHz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가지고 3배 하면은 요것도 한 40포인트 정도 찍을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신호를. 그러니까 샘플링이라고 그러죠. 들어오는 신호를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변환을 시켜 나가는데 한 3, 40포인트 그 정도 되면은 뭐 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가능은 하다 싶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하면 되니까 먼저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는 거는 이제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잖아요. 대략 이렇게 찾은 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계산이 맞다면은 한 3, 40포인트를 얻어낼 수 있다. 물론 이제 자석하고 이제 센서하고 빨리 이제 완성을 좀 시켜야 갈 수가 있겠죠. 요 이제 세 번째 이제 좀 우리가 스쿨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애니멀 스쿨 여기서 얘기해야 될 건데 좀 상당히 빨리 진행을 할게요.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 암콜텍스의 M 시리즈를 고르는 문제인데 요게 이제 몇 가지 특징만 간략간략하게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요 thumb 그러면 THUMB 요 엄지손가락이잖아요. 그런 인스트럭션이 도입됐죠. 즉 AVR에서 연결성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그냥 보통 thumb은 이제 16비트를 쓸 수 있는 거고 thumb 2는 그 이제 16하고 32비트가 이제 전환될 때 아주 편리하게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이건 우리가 써봐야 알겠죠, 정확하게. 다음에 이제 요 레지스터가 이제 AVR하고 조금 다르게 0에서부터 15까지 16개가 있다. 0 포함하니까. 그리고 이제 요 13, 14, 15는 이렇게 이런 기능들을 갖고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스페셜 레지스터가 좀 몇 개 더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모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사용자 모드, 유저 모드가 있고 인터럽트가 있을 때 그 인터럽트가 오면은 이제 핸들러 모드로 가죠. 핸들러 모드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메모리 프로텍션이라는 게 아마 다음에 나올 텐데 그 전에 메모리 맵이 한 4기가 된다는 거. 요건 이제 계산해 보면 아는데, 요거 방금 전에 하던 게 있네요. 지우고, 32비트니까 2에 32제곱 하면은, 대략 이렇게 뒤에 숫자 빼더라도 한 4기가 정도. 이렇게 번지수를 매길 수가 있으니까 메모리에다 상당히 좀 막강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메모리 맵이 이제 번지수에 따라 정해져 있고, 방금 얘기했던 이제 메모리 프로텍션 유니트, 그러니까 핸들러 모드 가면 인터럽트가 걸려가지고 핸들러 모드로 가면은 그 메모리에 써놓은 거를 그 프로텍션하는 유니트가 있다. 굉장히 안정된 운영을 위한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현명한 기능인데 Nested Vectored Interrupt Control NVIC 그러는데 인터럽트가 있을 때 한 가지 일을 하다가 딴 거 해 하고 이제 인터럽트가 있으면은 그걸 하는데 또 그 와중에 또 딴 거 해 그러면 또 그것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아주 현명하게 원래 하던 거로 돌아가는데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에 아주 중요한 기능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죠. 다음에 요 파워 쪽은 늘 얘기하지만 이제 굉장히 빠르니까 빨리 해치우고 계속 이게 슬립 모드로 잠을 자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건 좀 아주 전기를 적게 쓴다 하는 얘기니까 우리 실무에 크게 휴대용으로 뭘 하기 전에는 그게 절실한 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테크놀로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있을 때 좀 자세히 한번 다시 보죠. 또는
실무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 얘를 보든지. 다음에 이제 요 인스트럭션 세트가 이제 AVR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리스크 Reduced Instruction Set인데, 요 연녹색 부분이 요게 이제 M0 플러스라는 거, 맨 밑에 거죠. 나오긴 좀 뒤에 나왔는데 상당히 조금이죠. 근데 이제 좀 더 기능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DSP 기능이나 또는 플로팅 포인트 기능이 들어가면 저 인스트럭션이 이렇게 좀 늘어나죠. 기능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인스트럭션 세트의 모양이 대략 이렇다. 그래서 전체 모양을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나오는 게 이 비교인데, 그 세트에 이 대부분이 뒤에 나오는 이제 퍼포먼스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죠. 그 시스템 클락이 이제 틱틱틱틱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인스트럭션이 그냥 한 번 틱 할 때마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 사이클 필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무척 빠르죠. 그래서 무척 빠르다는 얘기고, 다음에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그 인스트럭션 세트가 잘 만들어져 가지고 요 시스템 클락이 한번 틱틱 할 때마다 아주 빨리 그 수행을 한다 그 얘기고, 다음에 CMCS가 있었는데 그걸 제가 좀 빨리 못 찾네. 이게 지금 헛바퀴를 돌아서 그러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맨 앞으로 와서 찾아볼게요. 요거 했던 얘기 NVIC고, 요 다음번에 좀 조금 필요한 부분은 자세하게 좀 얘기를 다시 할게요. 빨리 찾지를 못하네. CMCS라는 건데,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더 안 돼. 예, 여기 있네요. 예. 요 CMSIS, 여기 이제 알두이노로 치면은 거기 라이브러리죠. 근데 굉장히 방대하고 아주 잘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면은 아주 편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에 최종적으로 요약을 했는데, 요 M0랑 M0 플러스가 나중에 나왔죠. 그러니까 기능을 살짝 벗겨내고 상당히 작게 싸게 만든 거. 그리고 이제 요 M3가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알두이노 듀에 보드에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그 플로팅 포인트나 DSP 기능 같은 거, 요게 그 옛날 PC로 치면 이제 386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 게 M4고, M7은 이제 그거보다 더 업시켜 놓은 거라서, 요 뒤에는 알두이노는 한 M3까지 현재 서포트가 되니까 M4부터는 아마 필요하다면은 이제 다른 회사 걸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알두이노 컴패티블한 거, 그게 다 같이 쓸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조금 서둔 감은 있지만은 대략 끝냈고,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역시 이제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리고요. 요 다음번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직접 돌리는 거, 그걸로 좀 ARM 칩, 그러니까 M3죠. 방금 봤던 그걸 포함해서 같이 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